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마니입니다. 5월 자동차 판매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판매 대수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요거 괜찮을까? 우리나라가 요즘 경기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산업들이 어렵다고 하죠. 자동차 판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어려움 타개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오히려 잘 팔리는 차도 있는지 이런 것들 끝까지 살펴보시죠. 네, 전체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11만 6,654대. 사실 저희가 지난달 3월 4월 국산차 판매량 말씀드리면서 경기 침체, 고금리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국산차 판매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마 바닥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판매량이 감소했어요. 전월 대비 2% 감소한 거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10% 감소된 겁니다. 야, 10%가 떨어져? 아니 작년에도 경기가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작년보다 더 안 좋으면 이거 어쩌란 얘기인가. 그런데 현대기아는 지금 차값을 상당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자동차를 살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값을 올리는 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안 좋은데 자동차에 수입한 부품들을 많이 써야 되니까 차값이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긴데, 타이어도 보면 외산 타이어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게다가 또 문제는 있어요. 해외로 수출하면 그만큼 달러를 받으니까 수익이 더 큰 거죠. 수출도 잘 되고. 그래서 현대차 지금 이익을 보면 세계 2위 이익을 올리고 있죠. 테슬라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폭스바겐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다 자동차를 싸게 팔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려운 기대가 아닌가. 어쨌든 자동차 회사가 수출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80%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밖에 안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물량을 더 늘리고 국산은 조금 줄이고 이래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국내 차값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은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다지 변하는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기아 말고는 다른 자동차 회사가 그다지 없으니까. 현대기아 말고 누가 있습니까? 뭐 르노가? KGM이? GM코리아가? 누가 현대기아를 견제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렵죠. 그런데 반면에 현대기아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 때 이 가격을 한번 보세요. EV5 가격이 이 정도? 아니 중국에는 왜 그렇게 싸게 팔아요? 중국은 우리하고 환율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환율 탓도 아닌데 중국은 왜 이렇게 싼가? 경쟁 때문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호주에서도 가격이 꽤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는 시장. 이거 심각한 문제죠. 엊그저께 저희가 올린 영상이 비아디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반발하고 절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도 나는 안 사. 나는 안 사는데 이게 들어와야 현대하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현대차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경쟁이 필요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현대기아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는 부합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현대랑 기아도 실제로 가격 경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현대기아가 지금 다른 회사로 돼 있는데 사실상 담합처럼 가격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 경제에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한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죄송합니다. 실적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게 판 회사 어딜까요? 6위는 르노 코리아입니다. 1901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판매량은 조금 늘었어요. 르노 마스터를 갑자기 팔게 돼서 이게 판매량을 어느 정도 거뒀다고 하는데, 마스터 진작 팔았어야지. 저희가 마스터는 정말 좋은 차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나왔어야죠. 지금 현대에서 뒤늦게 내놓은 차 뭡니까? ST1이라는 차를 내놨죠. 요거 지금 관심 폭발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먼저 마스터가 있었잖아요. 지금 물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왜 ST1을 삽니까?
좋아, 우리 마스터를 사야지, 이렇게 한번 마케팅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터 150대가 팔렸고요. 그리고 700대만 한정 판매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거 판매가 얼마나 될지 기대가 되네요. 마스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도 나온다고 하고요, 칸구도 전기차로, 그리고 다양한 차들이 전기 화물차로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아마 잘 맞는 차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환율이 요즘 유로가 무려 1,500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유로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안 되죠. 한국 돈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이 심각한 문제야. 르노코리아 수입만 하지 말고 한국에서 생산을 빠르게 늘려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5위는 쉐보레입니다. 2317대. 4위는 KGM이네요. 4001대.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136대. 2위는 기아입니다. 46,235대. 1위는 현대입니다. 52,064대. 판매 대수를 보면 지금 현대가 1등이죠. 제네시스를 제외하고도 현대가 1등인데 와, 기아가 현대하고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어요. 지금 6,000대 정도 벌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아가 소렌토도 인기지, 카니발도 인기지, 셀토스도 인기입니다. 그리고 스포티지도 인기고, 그래서 기아의 여러 차들이 인기고 SUV가 굉장히 붐인데, 근데 현대는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씩 뒤지거든요. 그런데도 현대가 더 판매 대수가 높은 걸 볼 수 있네요. 현대차는 그랜저가 K8보다 많이 팔리고 아반떼가 K3보다 많이 팔려요. 그리고 소나타도 K5보다 많이 팔립니다. 현대 중에서도 이 세단 3종은 디자인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차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이렇게 우수한 판매를 거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SUV 판매 못지않게 세단의 판매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종별 판매 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55위는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한 대 팔렸네요. 말리부 어디서 나온 거야? 생산 다 했잖아. 생산 그만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말리부가 어디서 나와서 자꾸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54위는 쉐보레 타오입니다. 13대. 야, 타오를 13대나? 타오가 1억이 넘는 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팔렸지? 일단 수입해 온 것도 대단합니다. 지금 환율이 어마어마한데 타오는 팔아도 안 남는 차일 것 같긴 해요. 흑자헬스님께서 저희 모카를 보고 타오를 구입하셨다고 하던데 이렇게 몸 좋고 멋있는 분들이 타기에는 타오가 딱인 것 같기도 해요. 53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입니다. 25대. 뭐야 이게? 지금 G80 전기차를 사시면 조금 후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G80 전기차 신형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에서 보고 왔죠.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G80 전기차는 그냥 페이스리프트 요 정도로 끝난 게 아니죠. 이번 G80 전기차는 일단 앞쪽에 도어가 전동으로 열리고 닫혀요. 손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뒷좌석 도어가 G90에 들어가는 그 전동문이 들어가요. 그리고 문자 크기도 더 큽니다. 롱휠 베이스예요. 저는 길에서 우연히 G80 뒷모습하고 G90 뒷모습을 보면 G80이 더 큰 차로 느껴져요. 이게 더 고급차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G80은 그 상태에서 크기만 키우면 그러면 G90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자동차 같은데 G90이 좀 작게 나온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G80 롱휠 베이스 일렉트리파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52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31대. 저희가 아이오닉 5N을 사야 되는데 요걸 신차로 뽑아야 되나 중고를 찾아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중고가 은근히 있더라고. 51위는 르노코리아 SM6입니다. 45대. 52위는 KGM 티볼리 에어입니다. 54대. 49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입니다. 56대.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코앞에 두고 있죠. 외관은 이렇게 생기고 그릴 부분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네요. 사실 GV70 전기차는 정말 좋은 차죠. 이렇게 다이나믹하면서 잘 달리는 자동차가 전동화됐을 때 그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승차감도 좋아지고요. 진동도 줄어들고 그리고 나가는 느낌도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차가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시작 가격이 7,330만원 정도 됩니다. 요거 약간 기대보다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죠. 이러면 GV80 사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렉트리파이드 GV70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점도 있을 텐데 가격은 조금 인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8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입니다. 67대. 니로 플러스는 이번 10월까지만 생산하고 중단한다고 하죠. 요거 택시용 자동차로 쏠쏠이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해요. 47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88대. GV60이 제네시스 전기차라고 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내놨는데 지금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죠. 신차 효과도 변변하게 누리지 못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GV60도 이제 바뀔 때가 됐는데 페이스리프트 영상
영상이 한번 유출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GV60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요거 빨리 전환하고 가격 인하 좀 하면서 조금 더 판매고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봅니다. 내년부터는 제네시스 전기차로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면 전기차로 어떻게 되나? GV60부터 성공을 시키고 나서 전기차 신차로 내놓겠다. 이 얘기를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6위는 KGM 코란도입니다. 89대. 45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94대. 44위는 기아 니로 EV네요. 113대. 전달 대비해서 105대나 감소했습니다. 근데 105대 감소한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 EV3가 나오게 되면 니로 EV보다 여러 면에서 좋거든요.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게 그다지 없어요. 그런데 가격은 더 싸. 그러다 보니까 니로 EV는 지금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지금 니로 EV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해보고 EV3 보고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자, 43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135대. 아니 이거 진짜 좋은 차인데 왜 135대밖에 안 팔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N이라는 브랜드는 원래 조금 팔리면서 마니아들을 위한 소수 정예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42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156대. 41위는 기아 EV9이네요. 182대. EV9 정말 좋은 차죠. 우리가 그 좋은 차라는 걸 계속 입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구입한 가격이라면 정말 와,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엔카라든지 온라인에서 보면 대충 올라와 있는 가격이 7천만 원대입니다. 저희는 6,600만 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샀다가 팔아도 이득이네 라는 느낌이 드는 가격에 산 거지.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입한 거냐? 할인이 전혀 없이 구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대의 EV9을 사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182명이나 계시다. 이 좋은 차인데 우리나라에선 이상하게 저평가됐어요.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데에서 플라스틱 같은 게 보이는 게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에도 이 EV9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정말 많이 팔리고, 그리고 해외에서 올해 차를 정말 많이 수상한 그런 자동차기도 하죠. EV9 정말 좋은 차인데 이 차가 정말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선 가격이든지 판매 방식이든지 인테리어 요소를 조금 바꾸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0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220대. 39위는 기아 모압입니다. 224대. 38위는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253대. 코나 일렉트릭 사시는 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EV3 이후에 사셔도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37위는 기아 K9입니다. 282대. 36위는 현대 넥소네요. 316대. 35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368대. 34위는 현대 아이오닉 6네요. 아이오닉 6는 연식 변경하면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가격을 200만원 인하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큰 숫자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인하한 게 어디야. 물론 아이오닉 5에 비하면 아이오닉 5는 배터리를 더 올려주면서도 인테리어도 다 바꿔주면서도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6라면 요거 인테리어 안 바꿨거든요. 배터리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면은 조금 아쉽다. 만약에 요거 배터리하고 나 그대로 놔두고 아이오닉 5의 높아진 상품성만큼을 낮춘다고 하면 한 500만원 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가격 인하를 했는데도 판매 대수가 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좀 더 과감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전기차에 있어서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해봐야 돼요. 가격이든 뭐든 하여간 해봐야지. 33위는 KGM 티볼입니다. 424대. 32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603대. 베뉴 어쩌다 300대 증가했지? 어떻게 300대가 증가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300대 팔던 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100% 증가한 거야. 2배가 됐습니다. 31위는 KGM 토레스 EVX입니다. 688대. 오, 토레스 EVX 훌륭합니다. 지금 31위까지 올라왔다는 게 전기차 중에는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거든요. KGM에서 이 정도의 판매량을 거둔다는 것도 대단하죠. 사실 토레스 EVX는 택시로도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가성비의 자동차다 라면서 많이 구입하는 자동차기도 해요. 지금 보조금을 받으면 3천 후반대라고 하는데 와, 이거 괜찮은 가격이죠. 그리고 보조금을 조금 덜 받게 된다는 이유로 200만원 정도 인하를 했어요. 이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위는 르노코리아 QM6입니다. 760대. 저력이 있어요. 29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866대.
900대. 와, 대단하네요. G90 같은 경우에 1억 넘는 차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00대 가까운 판매를 거둔다는 거 대단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기업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 뭐 탈 수 있는 차가 되게 제한돼 있어요. 제네시스 G90보다 더 높은, 만약에 제네시스 G100 2억입니다 이렇게 팔아도 아마 팔릴걸? 아니 잠깐만,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G90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G90 좋죠. 제네시스 좋습니다. 최고. 자, 28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907대. 27위는 르노코리아 아르카나입니다. 945대. 아르카나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XM3 같잖아요. 네, XM3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XM3가 페이스리프트도 하면서 정말 좋아졌거든요. 특히 하이브리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은 차예요. 그런데 판매 대수가 그렇게 늘진 않았죠. 아마 곧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오로라 1이 곧 나오게 되니까. 이게 부산 모터쇼의 주인공이 되고 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오로라 1을 보러 르노 매장으로 오실 거고, 그럼 아르카나를 보고 또 한번 깜짝 놀랄 겁니다. 르노 코리아 영업직에 계신 분들 오로라 1을 선보이실 때 아르카나가 빛나야 되니까요. 이 아르카나도 멋지게 잘 전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장에 더 많이 오시면 더 많이 판매될 걸로 믿습니다. 자, 26위는 기아 K3입니다. 995대. 야, K3 진짜 마지막이죠. 요거 빨리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차를 제외하면 가장 저렴한 차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베뉴 있잖아요 하실 텐데, 베뉴보다도 300만원 저렴해. 정말 제일 싼데 디자인 보세요. 괜찮잖아. 하늘색, 난 이게 너무 좋던데. 예쁘지 않습니까? K3 괜찮은데. 25위는 기아 레이 EV입니다. 1278대. 와, 진짜 잘 팔리죠. 레이 EV 같은 경우는 대기가 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3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바라던 전기차는 저렴한 자동차였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자동차입니다. 저렴하면 팔리는 거 몰랐어? 24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1335대. 전월에 비해서 450대나 감소했고요. 계속 판매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다음 팰리세이드를 더 빠르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내년에 나올 차였어요. 근데 올해 안에 어떻게든 내놔라 해서 올해 안에 현대 팰리세이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현대가 이번에 부산 모터쇼에서 뭔가를 보여주겠죠? 쇼카라도 보여주겠지. 그리고 나서 연말에 팰리세이드를 선풍적으로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게 맞나? 너무 과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자동차인데, 그럼에도 이 차의 실용성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3열까지 있는 넉넉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고, 그리고 9인승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버스 전용 차선도 갈 수 있고 등등등의 이유로 이 팰리세이드 아주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3위는 기아 EV6입니다. 1380대. EV6는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했잖아요. 이 차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훨씬 낫죠? 아닌가? 어떤 차가 더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판매 대수가 한 300대 늘었네요. 이 정도면 뭐 큰 차이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해 봅니다. 22위는 KGM 토레스입니다. 1552대. 토레스는 연식 변경을 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어떤 게 달라졌냐면 전기차하고 동일한 인테리어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존 토레스 인테리어 이거 별로 불만은 없었거든요. 계기판 요 부분을 조금만 더 개선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전기차하고 동일하게 가져가니까 약간 개성이 좀 줄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섭섭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계기판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요 그래픽이 너무 후져.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이게 딱 올라가죠? 딱딱딱딱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거는 해결해야 돼. 그리고 계기판이 너무 안 보여.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요거 좀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바꿔 끼는 거잖아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해주셔야죠. 그리고 애초에 이런 걸 넣었으면 안 됐지. 자, 21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559대. 잠깐만,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를 했거든요. 배터리도 커지고 실내도 완전 바뀌었어. 완전 변했네. 이젠 진짜 괜찮은 차네 라면서 추천드렸는데, 근데 지금 판매가 전혀 늘지 않았네요. 좀 아쉽네. 아마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이오닉 5가 택시로 너무 흔하게 길에서 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래된 차다 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 아이오닉 5는 완전 다르니까 한번 직접 매장 가셔서 실내를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20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596대. 19위는 쉐보레 트랙스네요. 1841대. 와, 신차 효과 많이 줄었네. 그래도 트랙스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에서 요즘 트랙스 봐도 이건 진짜 공들여 만든 디자인이 맞구나
봤구나, 오래 봐도 실증 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트랙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주문 대수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공급 대수예요. 그러니까 뒤에 많이 밀려 있고, 그리고 해외 수출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쉐보레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왜 내수에 팔아? 수출하면 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수출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18위는 기아 K8입니다. 1873대. 17위는 제네시스 GV70이네요. 2010대. GV70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기존 인테리어에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GV70 위급하고 디자인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니까 GV80 입장에서는 요시 왜 이 디자인 나하고 똑같아? 이럴 수 있는데 GV70 입장에서는 오 개꿀 이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을 할 때는 살짝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볼륨 모델이 그 위급을 닮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벤츠는 S클래스가 먼저 나오고 E클래스가 S클래스 그대로 베껴서 나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인테리어가. 그러면 실제로 어떤 차를 팔고 싶은 건가? 벤츠는 E클래스를 팔고 싶은 거예요. 제네시스 GV70과 GV80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GV80이 훨씬 많이 팔리는 차. 그러니까 GV70하고 GV80을 똑같은 걸로 만들면 GV80이 GV70급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섭섭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가져가는 건 어떤 차가 볼륨 모델이냐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6위는 기아 K5입니다. 2405대. K8과 K5 둘 다 지금 현대차 소나타와 그랜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역시 세단은 현대차, SUV는 기아차의 이 공식, 이거는 아주 뿌리 깊고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차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15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2520대. 전기차를 뺀 수치입니다. 14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2744대. 아니, 스타리아 판매 대수가 전달에 비해서 2000대나 감소했어요. 아마 전달에는 뭔가 플릿마켓이라든지 대량 구매 같은 게 좀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ST1은 얼마나 팔렸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ST1은 화물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하지 않지만 어쨌든 ST1은 24대 팔렸습니다. 24대면 아마 시승차가 전부인 것 같고 시중에는 아직 팔기 시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ST1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화물차도 되고 냉동차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오픈 트럭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약간 버스 스타일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버스들은 너무 불편해. 자, 13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3178대. 전기차와 합치면 10위에 올라설 수 있는 판매 대수를 보여주네요. 12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3313대. 오, GV80 역시 많이 팔린다. 근데 전달에 비해서는 700대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3622대. 전달 대비 1300대나 감소했어요. 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긴 안 좋구나. 제네시스 GV80, G80이 나란히 1300대 700대나 감소했어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의 이 정도 차급은 감소가 좀채 일어나지 않거든요. 불경기라 그래도 그냥 꾸준히 유지되던 자동차들이 갑자기 판매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게다가 이 차들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감소. 페이스리프트가 성공적이었다면 이러진 않았겠죠. 페이스리프트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 구형이 이랬고 페이스리프트가 이래요. G80 구형이 이렇고 페이스리프트 이렇습니다. 뭐가 다른 거야? GV70 구형 이렇고 신형 이래요. 이게 뭐야? 럭셔리 자동차는 원래 페이스리프트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소비자를 가리키려고 들지? 바뀌었으면 바뀐 걸 티를 내줘야죠. 안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거 사나? 물론 제가 잘 몰라서 클래식한 건 원래 클래식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같이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뀌어야지 신차가 나온지 알지. 신차 나온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잘 팔리기를 바라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벤츠급을 지향하고 있는 건데 제네시스가 뭐가 그렇게까지 럭셔리라고. 잠깐만, 내가 큰 실수했네. 제네시스면 리어 럭셔리인데, 그렇죠, LS급. 자, 2024년 5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에 들어갔다는 건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10위에 올라선 차 어떤 차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대한민국을 빛낸 10위 자동차 현대 캐스퍼입니다.
캐스퍼인데요. 3,861대로 전달 대비 300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라고 보기에는 제가 길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회사에도 한 분이 타는 걸 보면 꽤 파는 거긴 하네. 사실 캐스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온라인에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지금 재고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 지금 출근했는데 저녁 때 집에 타고 갈 차가 없어. 그러면 이 캐스퍼를 주문하면 저녁 때 배달을 해줍니다. 놀랍게도 무슨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거 막 다음날에 오고 그러잖아요. 캐스퍼는 당일 배송이야. 진짜 대박 배송 빠르고, 그리고 재고도 언제든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할인까지 해준다고요.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캐스퍼는 이제 전기차로 곧 등장하게 되죠. 전기차 캐스퍼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아마 경차 기준을 좀 넘는 좀 더 큰 차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캐스퍼 외에 다음 차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현대 노조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자동차기도 하죠. 자, 캐스퍼 잘 되기를. 그래서 광주 GGM 모터스, 아니지 에미 모터스니까 GG 모터구나. GG 모터 잘 되길 바라봅니다. 자, 9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4,838대. 역시나 판매 대수 꽤 올랐었습니다. 투싼 이렇게나 많이 팔리네. 8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5,605대. 전달 대비 200대 감소했어요. 산타페 어떻게 감소할 수가 있죠? 사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차종인데, 그리고 실제 타보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하이브리드 인기도 상당한데 어째서 감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수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배정이 많아야 7,000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5,600대면 그것도 너무 적잖아.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이 정도로 적어지나? 산타페 국내 배정 물량을 늘리든지 판매 대수를 좀 늘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7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5,658대. K3와 비교했을 때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높은 걸 볼 수 있네요. 아반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차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동차가 돼가고 있죠. 6위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5,820대. 야, 소나타가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대단합니다. 소나타 이런 적이 없었죠. 전달 대비해서 1100대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소나타는 기존에 있었던 LF 소나타를 합쳐서 말하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DN8 소나타만 이렇다는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라고 생각될 텐데 사실은 여기 함정이 있죠. 뭐냐면 택시가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소나타가 여기 포함된 겁니다. 중국산 소나타가 1835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1800대가 올라오면서 전달 대비 판매 대수는 1100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 자가용으로 보면 오히려 판매 대수가 조금 줄어든 겁니다. 중국 자동차의 위협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중국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고 현대가 중국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앞장서게 되면서 앞으로 중국차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아직도 중국차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중국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차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자기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는 심각한 문제에 곧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심각한 문제로 빠져드는 걸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 상당히 걱정되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만큼 폐쇄적인 나라가 어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경쟁하기를, 그리고 더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5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6,120대입니다. 셀토스 전달 대비 1000대나 증가했네요. 많이 늘었어요. 셀토스가 6,000대를 넘는 건 지금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금 월간 판매량에서 최고치가 6,130대였거든요. 근데 6,120대니까 지금 10대 차이로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야, 셀토스가 이렇게까지 계속 판매 대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거고요. 좋은 차는 역시나 인정받는구나 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셀토스는 하이브리드가 곧 출시될 예정에 있거든요. 이거 출시되면 또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셀토스가 1위 하는 거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전 같으면 작은 차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작은 차를 더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 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4인 가족이 중심이 되고 있었는데 이젠 1인 가족, 2인 가족이 중심이 되면서 자동차 선택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경쟁 모델 트랙스가 제때 자동차를 내놓지 못하는 부분, 이것도 셀토스 판매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644대. 전달 대비해서 500대나 감소했어요. 스포티지 사던 사람들이 셀토스로 넘어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티지는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건 좀 더 있다가 페이스리프트 되면 사자 라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티지 판매 대수가 어마어마한 그런 최고 인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2025년 5월 대한민국 넘버 3 대한민국 포디엄에 올라간 자동차들입니다. 다 훌륭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자, 대한민국 3위 자동차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 현대 그랜저입니다. 6884대. 와, 그랜저 대단하네요. 나온지 지금 3년차가 돼가고 있는데 판매 수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판매 대수는 전달 대비해서 200대 감소했습니다. 명실상부 현대 최고급 세단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패밀리카로도 쓰고 회장님도 쓰고 사장님도 쓰고 그리고 이사님도 쓰고 택시로도 팔리고 남녀노소가 다 타야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 대수 꾸준히 든든하게 유지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번에 연식 변경을 했는데요. 연식 변경하면서 차로 유지 보조 2로 바뀌었습니다. 차선을 잘 인식을 해주고 차선 중앙을 좀 든든하게 가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핸즈온 디텍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장거리에 HDA를 통해서 크루즈 컨트롤을 해도 핸들 잡으세요 하는 그런 짜증나는 멘트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말이 있다면 택시 운전사분들 어댑티브 크루즈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끔가다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데 택시 타고 가보면 택시 운전사분들 HDA라든지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 그걸 왜 안 써? 있는데 앞차 간격 제대로 맞춰주고 승차감도 오히려 더 좋거든요. 택시 운전기사분들 운전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부드러워. 그리고 오히려 안전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요거 사용 좀 해주세요. 한번 해보시기가 어렵지 한번 해보면 이거 없이 운전 못한다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2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7211대. 전달 대비 300대 증가했네요. 야, 카니발 정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카니발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이 타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MPV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죠. 사실 택시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자동차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어떤 차일까요? 1위 두구두구두구 1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7487대. 와, 소렌토 역시 엄청난 인기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소렌토가 풀체인지 된 산타페를 이기는 모습 계속 지켜보게 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렌토 역시나 이번 달에도 실망을 시키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지 기대해보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